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엊그제가 동지였는데 구독자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팥죽은 먹었습니까? 동짓날에는 보통 팥죽을 먹고 애군을 물리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동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 마을에 역병을 옮기는 그런 귀신이 됐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생전에 팥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동지에 이제 팥을 먹음으로써 귀신을 물리쳤다,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동짓날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지에는 이제 팥을 먹으면서 팥죽을 쏘 먹고 떡도 해 먹고 하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역병을 옮기는 귀신 말하는 겁니다. 뭐 그런 설들이 있어요. 동지는 한자를 보면 겨울동에 도달할지, 보통 뭐 지극할지 이렇게 쓰거든요. 한자를 어떻게 쓰나 봅시다. 동, 지. 예, 이렇게 쓰는데 겨울이 지극하다, 겨울에 도달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보통 입동이 겨울이 바로 서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력 한 11월 초 정도 돼요. 근데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겨울로 들어간다, 사주상으로 보면은 해월로 들어가는 거죠. 동짓달은 자월입니다. 어쨌든 동지 얘기가 나와서 팥죽 먹어봤나, 왜 동지에 팥죽을 먹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봤고 그렇습니다. 사주라는 학문이 중국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 절기도 입춘이나 우리가 사주에서 월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절기거든요. 그 절기가 중국의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시차가 있어요. 입춘이 봄 아닙니까? 봄. 보통 우리나라는 양력 한 2월 3일에서 4일 정도에 들어오는데 어쩌다가 5일도 들어와요. 근데 5일은 잘 없어요. 이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직 한창 추울 때 아닙니까? 근데도 이때부터 이제 봄의 기운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때 출생자들은 봄 출생이라고 본다고요. 이때가 인월이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할 때 인월이라고요. 인묘진이 봄 아닙니까? 인월인데 이때부터 이제 입춘이 지나고부터는 봄 출생으로 보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계절은 겨울입니다. 중국과 약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난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이래 해보면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출생자들은 사주가 다 맞아요. 중국에서 만들었고 중국과는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나지만 사주가 다 맞습니다.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라 하면은 북위 한 30도에서 한 55도, 60도 정도를 말하는데, 그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도 다 포함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 캐나다 뭐 이런 나라 다 포함이고, 아메리카도, 아시아도 보면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 다 포함입니다. 근데 사주가 안 맞는 지역은 적도로 내려갈수록 사주가 안 맞기 시작해서 저 남반구 호주나 뉴질랜드 출생자들은 사주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호주에 가서 원정 출산을 했다. 호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국인이지만 호주에서 태어났으므로 사주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 날짜 그 시간을 넣어보면은 사주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기운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딱 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료 안 내고 공짜로 좋은 거 듣는 겁니다. 자, 농담이고 잡설은 요 정도 하고, 오늘 볼 사주가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지우겠습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 신유년에 을미월에 무자일의 신유십니다. 딱 봐도 금이 많네요. 미월에 태어난 모토. 월은 얻었어요. 등령했습니다. 월만 얻었습니다. 월만. 등령만 했어요. 월지 미토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토는 매우 신약한 무토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봤을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글자가 을목이 죽어나겠구나. 이 월간 을목 요거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자수도 좀 위태위태하네,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합니다. 30대부터 운이 또 신묘, 경인 이런 식으로 운이 오네. 이 을목 죽어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사주를 볼 때는 건강적인 이런 부분과, 이 사주가 만약에 여자분 같으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절대 그 장기 가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이거
장계 잘못 갔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과하지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죽을 팔자가 아니라면 죽지는 않겠지요. 사주가 좀 비실비실하고 실제 현실에서도 좀 비실비실한데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거는 뭐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이 좀 위태로워 보이고, 왜? 이 금들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왕하기 때문에, 미월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고는 보겠지만 그래도 이 을목이 매우 위태롭게 보입니다. 초운에 갑오운이네요. 이 오화가 들어와서 오미로 합을 한 상태에서 이 자수를 칩니다. 좌우충.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수도 매우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초운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다 가르쳐 줘 버리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다 가르쳐 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초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을목과 이 자수가 너무 위태롭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이 사람은 몸이 조금 아픈 사람입니다. 몸이 좀 아파서 지금 현재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요때지요. 임진대운. 요때부터 신장투석을 하고 있는 그 만성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신부전증 환자구나 하고 딱 바로 짚을 수는 없어요. 보통은 이 목이 문제가 돼가지고 좀 그럴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월간 을목이 살 수 있는 원초적인 근원이 일지자수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도 완전 상했다는 말이에요. 자미로 상천하고 있고 6해살입니다. 그래서 이 자수가 매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으로 인한 병이 아니라, 목은 보통 그 신체 장부로 보면은 간담을 보는데 엄격하게는 을목은 간이고 간목이 담입니다. 담은 쓸개지요. 그런데 을목이 상했다. 간 문제라거나 수로 인한 그런 질병을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목이 살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 수로 인한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임진대운에 언제고? 기축년에 2009년이죠. 몸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신장투석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축토 들어오면 이 자수는 완전 날아가는 거지요. 자축 합을 해서 보통 뭐 합이면 좋다, 축이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합을 해서 나쁜 거예요. 멀쩡한 자수가 이 축토를 만남으로써 이게 사실 멀쩡한 자수는 아니죠. 이 미토한테 매우 극을 받고 있는 이 자수가 이 축토를 만나면 완전 상해버린다고요. 우리가 육합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자축합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멀쩡한 자수가 축토를 만남으로써 완전 그 진흙, 뻘흙이 됨으로써 신장, 자수는 신방광을 뜻하지요. 우리 신체 장부적으로 각종 호르몬 계통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완전 상해서 그래 된 케이스입니다. 사주가 좀 그렇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글자라기보다는 이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화입니다. 이 화가 들어와서 이 금을 먼저 잡아야 돼요. 금을 잡아야지만이 목이 살 수가 있다고요. 일간무토가 상관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에는 자수를 생할 수도 있고, 이 상관을 이용해서 관을 잡을 수도 있다고요. 미월에 태어난 무토기 때문에 나무를 어떻게 하든지 심어야 돼요. 근데 이 금 때문에 역할 수행이 안 되는 그런 팔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가 들어와서 금들을 좀 잡아주고, 이게 그 명리학적 전문 용어로 상관폐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관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화로서 좀 다스려 준 다음에 목이 오든 수가 오든 뭐가 와야 된다고요. 이 상관이 이렇게 강해갖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초년의 운을 보면 혹자는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갑오가 들어와서 좋다고 하겠지만, 이게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버리는 사주가 돼버린다고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계사대운, 공부가 될까요? 이런 운에 이 사주는 매우 신야가 됐죠. 신야가면은 이 화를 써야 된다고요. 화생토를 받아서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토가 들어오면 안 좋아요. 결국 자수가 상하기 때문에. 토가 들어오면 또 안 좋은 이유는 이 금이 더 왕해진다고요. 토생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화가 들어와서 이 물이 조금 증발하더라도 무조건 화가 와야 됩니다.
근데 와도 꼭 오화 같은 게 와가지고 천간으로 병정화가 떴으면 좋았을 건데 오화 같은 게 와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가 와야 되는데 이 계사대운 수와 화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근데 공부를 하겠습니까? 인성으로 들어와서 혹자들은 와 공부하겠네 날고 기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계사대운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절대. 왜? 이 사주는 약해서 화를 써야 되거든요. 화를 받아서 인성을 자기가 써야 되는데 재성이 들어와서 무게합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명리에서 배우는 탐죄괴인 아닙니까? 재성을 탐해서 그 인성을 무너뜨리는 탐죄괴인이 그 말이잖아요. 괴짜가 그 무너뜨릴 괴짜거든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들은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뭐 제극인 이런 말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운으로서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반에서 꽁지하고 이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길로 상관을 이용해서 관을 잡으러 가든 재성을 생하러 가든 이렇게 가는 팔자입니다. 근데 운에서 화가 안 들어와요. 화가 들어와서 일단 이 신유 상관을 눌러줘야 되는데 화가 안 옵니다. 근데 이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부산의 일광입니다. 일광. 날일에 빛광자를 쓰지요. 완전히 불입니다. 불. 이런 지역에 사는 거는 매우 좋아요. 실제 물어보면 여기로 이사를 가고 나서 건강적으로도 좀 많이 안정이 됐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사주가 완전 불바다거든요. 저하고는 궁합이 매우 좋겠네요. 이분이 여자분 같으면 저하고 살면은 분명히 무조건 잘 됩니다. 이 사주. 저도 이 사주가 매우 반가운 사주입니다. 저는 죄가 별로 없거든요. 신유 죄가 많고 그래서 저도 좋아지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내하고 같이 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제 유튜브 편집자입니다. 화면에서 저한테 질문도 하고 편집도 도와주는 편집자입니다. 편집자.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 해주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해야지 나중에 유튜브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는 몰라도 이 사람한테 제가 야 유튜브로 나는 수익은 네가 다 가져가 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응원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를 쓰노 한번 봅시다. 이런 분들에는 돈을 법니다. 30대 돈을 벌고 근데 사주가 힘이 없어서 30대라고 하면 신묘대운을 말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뭐 아파가지고 이런 운이 오더라도 제대로 돈을 벌겠습니까? 이런 신묘대운이 들어오면은 묘목이 완전 개두된 거 아닙니까? 이런 운에 유유한테 묘목이 날아감으로써 목이 완전히 상한다고요. 옛날 같으면 죽는 운이라니까요 이거. 이 투석은 임진대운부터 했는데 좀 지우겠습니다. 임수가 떴을 때 진토가 들어오면 임진대운 요겁니다. 이 임진은 임수가 묘 아닙니까 묘. 우리 12운성으로 진토 묘지로 들어가고 이 자수도 진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가 완전히 상해버리는 거죠. 이 자수는 완전 필수적인 그런 글자인데 너무 약하게 이래 돼가 있고 임진대운은 매우 안 좋습니다. 진유합을 해서 안 그래도 금이 많은데 금이 더 불어나게 되고 이 수들은 다 입고를 시킴으로써 임진대운은 매우 안 좋은 운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기축년이 들어와서 이 자수를 자축합으로 잡아 돌려버리니까 자수가 완전히 상해버리게 되죠. 목이 날아가도 전혀 안 이상한 운대입니다. 근데 자수가 상했으므로 좀 그렇습니다. 을목의 모발과 채모의 상이지요. 이분은 머리숱이 지금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을목이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입니다. 보통 이런 사주를 가진 남자분들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상담을 실제 해보면 이런 구조들이 을목이 상인 경우는 대머리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몸에 채모가 별로 없거나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우리가 안 봐도 다 압니다. 그래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친을 식별해보면 이 미중 정화가 모친입니다. 모친은 요 자중 임수겠죠. 모친은 매우 좋은 분이고 이 아들 즉 이 무토일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분입니다. 이 무토일간도 이 정화가 없이는 이 미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미토는 또 형제 자매로도 볼 거 아닙니까? 비겁이니까 이 형제 자매들의 자매는 아니죠. 누님이 있는데 이 누님들의 그런 좀 마음이나 이런 게 극진하다고 들었습니다. 형제끼리도 매우 사이가 유정하고 좋습니다. 부친, 이 부친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 사주에 나타나 있는 부친을 보면 절대 부친이 잘 나가고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수생목을 해서 부친이 나대면 나댈수록 이 신유한테 칼질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치는 그냥 조용하게 없는 듯이 그래 살아가야 됩니다. 나대면 나댈수록 이 자식한테도 해가 되고 자기한테도 좋을 게 없다고요. 자기 명줄 당기는 거고 그래 됩니다. 부모는 매우 유정한 상은 아닙니다. 해로는 하지만 유정한 상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개사대원 같은 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 안 합니다. 절대로. 무기합의 돼가지고 이때부터 여자랑 동거도 하고 같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현대는 의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만 관리 잘하고 잘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문제없이 산다고는 보겠지만, 옛날에 현대의 의술이 아닌 옛날에 100년, 200년 전에 태어난 그런 사주 같으면 이 임진대운 같은 데는 완전 죽는 운입니다. 신묘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운에 안 죽으면 신묘에 죽어요.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경위는 좀 나을 수 있어요. 임진대운 아니면 신묘대운은 옛날 같으면 죽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랄까 그 수명과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됩니다. 결혼을 했을까요? 예, 현재 미혼이고 내가 결혼을 시켜주고 싶은데 본인이 별로 마음이 없답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뭐 여자는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몸이 좀 아프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무토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신유 상관을 잘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좀 화닥화닥거리고 좀 빨리빨리 약간 성격이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토생금을 해서 상관을 마치 잘 쓸 것처럼 보이지만 다자무자라고 너무 많으면 없는 것과 같다. 오히려 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에 천불이 나더라도 그냥 좀 잘 이끌어서 잘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기로는 기축 같은 운이 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주보다 과학이 의술이 더 먼저입니다. 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 사주가 극복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너무 매여가지 말고 그래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씩 술도 먹고 이러더라고요. 먹지 말아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요 명식을 봤을 때 이 구조는 몸이 안 아프다 하더라도 크게 뭐 돈을 벌 그런 팔자는 아닙니다. 앞에 신묘대원 같은 데가 괜찮아요. 신묘대원이 좋고 임진대원도 나쁘지 않은데 이 경인부터 운이 처지기 시작하죠. 경까지는 안 나쁠 거예요. 이거는 돈을 버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 부분하고 돈 부분하고 따로입니다. 기축 이런 운은 별로입니다. 무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지만 이 자수가 또 동에서 들어오면은 또 자수가 상할 수 있으므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가늘고 길게 골골백살 작게 먹고 작게 싸고 그런 마인드로 잘 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자 같으면 내하고 한번 살자 해볼 건데 남자라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사주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다른 명식으로 제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사주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는 일 또 간의 평화 만사형통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